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회 3일차 1번 문제를 가지고요.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문성 IT에서 지향하는 PLC 레드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딩 컨벤션 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쪼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과 그 다음에 입력 제어, 그 다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가 코딩 기법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코딩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번 문제를 보고, 이제 2번 문제에 우리가 동일한 레드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스캔 프로그램에다가 2번 문제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각자에 따라서 패턴, 코딩 패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두 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두 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지고 다 코딩을 끝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 개 한 개 해야 되나? 또 한 개 한 개도 부분 코딩을 완성도를 높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나? 뭐 이런 코딩에 자기만의 습관이 들여지지 않는 개발자들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코딩을 하는 게 좋지? 그런 자기 패턴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단 두 개 문제가 오늘 동시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으로 보면은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3일차만 보더라도 1번 문제, 이런 패턴의 1번 문제가 나오고, 이런 패턴의 이제 2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문제가 분명한 것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분명히 패턴이 출제 경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제 패턴이 다르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점선형을 가지고 그냥 같은 것이 시간을 구획을 주어지면서 램프가 점등하는 거였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푸시 버튼의 발생 빈도가 강해지면서 이 버튼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램프에 점등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는, 이런 것은 카운터를 묻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타이머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뜻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문제가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분명히 난이도도 다르다. 그렇다면은 어떨 때는 1번 문제가 난이도가 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번이 난이도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것은 1번, 2번 난이도하고 관계없이 저는 가능하면 1번 풀고 바로 2번 풀어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난이도를 보고 먼저 쉬운 것부터 풀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주어지면 1번 풀고 2번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난이도가 쉽더라도 먼저 1번부터 푸는, 왜냐하면 또 이건 변수에 네이밍 하는 것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XG5000에서 쓰는 프로그램의 변수는 조금 더 글로벌 영역의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런 M0 같은 내부 메모리나 뭐 타이머 같은 이런 디바이스 명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능하면은 순서대로 이제 쓰면 좋겠는데, 1번 문제 푸다가 2번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나 내부 변수를 쓰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2번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1번 문제로 오면은 내가 도대체 몇 번까지 변수를 썼지, 이런 실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디바이스 명도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도 풀어라.
이런 그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문제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얘는 보면은 분명히 이 그 타임 차트의 패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타임 차트를 해석하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먼저 타임 차트를 보고 여기는 뭐 부족한 부분은 지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방법이지만은 두 번째 문제로 오면은 타임 차트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타임 차트로 이 문제를 바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번 문제는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지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지문을 먼저 여기 설명문을 먼저 읽고 설명문을 가지고 이 타임 차트가 그런 의미로 그려졌구나로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패턴은 이 타임 차트를 해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문을 읽으라는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이런 패턴은 이 타임 차트를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문을 해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타임 차트로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그래 타임 차트가 이 지문에 설명되는 내용이 타임 차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해석,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1번, 2번이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분석하는 방법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타임 차트로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은 타임 차트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지문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확인이 안 되면 감독관한테 질문을 가감히 하시라 했습니다. 대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감독관의 자유겠지만은, 질문을 확실히 해두는 것도 나중에 그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타임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완성도 높이는 이제 코딩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딩을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1번 코딩하고 이제 2번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순서대로 1번, 2번이라고 정해졌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코딩을 완성을 하고 나서 1번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2번을 할 텐데, 그 1번 완성할 때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2번 완성할 때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의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문제를 해놓고 각자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동시에 테스트를 할 건지 이런 건데, 저는 가능하면 이 각자 따로따로 완성이 되는 순서대로 테스트를 해서 완성도를 높인다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전체를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의 코딩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실제 그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드시 1번 문제가 코딩이 끝났으면 1번 문제 코딩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코딩을 어떻게 끝내느냐? 가능하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PLC 디바이스에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일단 시뮬레이터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완성도 높은 코딩에 대한 이 이야기도 제가 PLC 견고하고 빠르게 짜기의 컨텐츠에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을 좀 더 복습을 해서 코딩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참고를 더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변수에 대한 변수 건너뛰기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능장 PLC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수를 많은 그 수십 개, 수백 개를 쓰는 그런 정도의 그 코딩량이 많은 과제를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코딩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걸고 코딩하고 분석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2번 문제 또 분석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문제를 그 내부 변수를 썼지? 중복해서 쓰면은 또 이중 코일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쓰는 순간 이중 코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은 뭔가 잘못 코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XG5000이 그 변수를 중복으로 막 몇 개를 그 잘못 써도 논리적인 에러를 발생을 시켜도 이 XG5000이라는 그 개발 환경이 그 에러를 감지를 못 합니다.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코딩하는 개발자가 그것을 잘 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변수를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 변수 건너뛰기라는 기법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코딩 그 경고하기 짜기에 코딩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시는데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주로 M0라는 0번부터 시작되는 것을 썼어요. M0, M1, M2 썼죠. 그래서 타이머는 처음 있으니까 T0가 될 거고 그 다음 타이머를 쓰게 된다면 T1, T2 이렇게 0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번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M100이라는 이 100단위로 건너뛰는 것을 가지고 이 초기화가는 루틴 내부 변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기화 루트는 M100, 두 번째 초기화 루트는 M10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단위의 0번이죠. 100단위의 0번. 그러니까 100번. 그 다음에 100단위의 두 번째 101번.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썼고요. 아니, 그 변수를 썼고,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그 0번은 10단위로 건너뛸 겁니다. 10단위.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썼냐면, 자, 2번 문제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M10부터 시작하죠. M10. 제가 이 10단위를 썼던 이유는, 지금까지 문제를 쭉 보니까 0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10개의 변수를 써도 그렇게 중복되지 않나. 충분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하다 싶어서 저는 10개 정도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할 때는 여기는 두 번째 문제를 코딩할 때죠. 첫 번째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M10, 그 다음은 M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M12, 이런 식으로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앞에는 이 100단위로 건너뛰었지만, 여기는 200이라는, 200을 건너뜁니다. 200으로. M200. 그래서 이 M200번의 첫 번째니까, 초기화가 발생했고, 여기서 어떤 초기화가 발생하는 이 부분이 한 번 있죠.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초기화를 한다. M201 해갖고, 이것은 이 초기화 부분을 이런 루틴으로 이렇게 건너뛰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변수 건너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습관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단위로 뭐 10, 20, 3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항상 그렇게 매번 코딩할 때 그런 습관대로 본인들만의 코드 컨벤션 룰을 만들어서 쓰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컨텐츠를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코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몸풀기 과정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실제 이 두 번째 문제를 해석을 해보고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이제 카운터하고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카운터에 대한 보기 과정을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